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 취준생과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업의 관점 차이입니다. 갭이 굉장히 커요. 이런 말은 못한데 서로 반대편에서 바라보고 있을 만큼 갭이 크거든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얘기하자면 취준생은 쉽게 입사할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회사가 좋아야 돼요. 쉽게라고 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특히 좋은 기업, 뭐 복지가 좋고 뭐 연봉도 높고 이런 기업일수록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취업할 수 있는데 좋은 기업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볼게요. 업무인데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무 역량입니다. 사기업이 됐던 공기업이 됐던 어디가 됐던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해요. 그렇게 하라고 업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취준생 입장에서는 쉽게 입사할 수 있는 좋은 기업, 기업 입장에선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 반대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결정권은 기업에게 있으니까. 쉽게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번엔 평가 요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취업 준비할 때 평가 요소, 연봉, 복지, 워라밸, 발전 가능성.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뭐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건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것도 운이죠. 뭐 좋은 상사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 기업에서 평가 기준은 이거는 정해져 있고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뭐 직무 역량, NCS에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여러분들께 대학생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뭔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있어요.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그 누가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평가할 때는 그 이외의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친구 제약회사 쪽에서 일을 하는데 이 친구는 딱 하나만 강조하더라고요. 끈기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다른 건 가르치면 돼. 근데 끈기 있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조금만 힘들면 나가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진짜 딱 그것만 본대요. 끈기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키워서 인재를 만들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직무 또는 다른 기업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찌됐든 기업 입장에서는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게 실무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괴리는 있죠. 여러분의 평가 기준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결정하기가 애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연봉 높고 복지 좋고 워라밸 좋아요. 지원자가 늘겠죠. 경쟁이 치열해요. 연봉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워라밸은 좋아. 그럼 경쟁률이 낮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가 요소를 반영하면 반영할수록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그 각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반영해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초봉이 2천 초반대라고 합시다. 초봉이 4천 초반대라고 합시다. 출발점에서부터 2천만 원 차이 나요. 1년이면 2천, 2년이면 4천. 근데 그 갭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럼 당연히 4천인 기업에 지원해야 되지 않냐. 4천인 기업의 경쟁률을 생각을 해야죠.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게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하셔도 돼요. 하지만 각오는 없어. 근데 좋은 데 가고 싶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 전형 과정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취준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형 과정은 어학이에요. 왠지 아세요? 대기업이 됐던, 뭐 중소기업이 됐던, 중견기업이 됐던, 공기업이 됐던, 어찌됐든 내가 몇 점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합격 불합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안해요. 왜 그렇게 어학계에 치중을 하는가 보니까 이유가 있더군요. 정확하게 수치화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한 달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거, 내가 노력할 때 그때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취업에 중요하지 않냐? 누가 중요하다고 해요? 중요한지 아닌지 기업이 결정하는데 기업에서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수 맞추면 돼요. 요구를 안 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딴 게 아니라 확인되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굳이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이 자격증. 이것도 가지고 있다 없다 구분이 명확한데 사무직이 좀 애매해요. 사무직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직무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을까요? 대부분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직무와 크게 연관이 없는 것들, 뭐 한국사 능력시험, 사회조사 분석사, 그것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않냐. 물론 여러분이 이미 취득했다면 잘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건 진짜 대단한 자격증이 아니면 힘듭니다. 그건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로 따지는 게 필기. 필기도 수치화되어 있고 한데 점점 뒤로 갈수록 수치화하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가요. 뭐 자소서, 면접. 근데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서류 전형에서 통과해야 필기를 볼 수 있고 필기 통과해야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결정을 하는 전형이 뭡니까? 면접이에요. 자, 첫 단계에서 필기 가기 위해서 뭘 통과해야 돼요? 서류 통과해요. 서류 통과해야 돼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자기소개서입니다. 내가 준비하기 편한 게 아니라 기업이 중요하게 평가할 요소들. 왜 그러냐면 기업은 모든 전형이 업무예요. 허투루 하는 게 없습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걸러야겠죠. 서류 전형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기도 걸러요. 실제 얼굴 보고 평가 시작하는 건 면접입니다. 그럼 면접이 제일 중요하냐? 앞에 떨어지면 면접을 못 와요. 다 중요해요. 전 전형이 기업에선 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편한 걸 먼저 하려고 하죠.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채용 전형에 투입될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일찍 당겨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힘든 거, 이거는 전형과는 무관해요. 이건 따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친구와 가족에게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취업 준비는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위험이 있어요. 그때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여러분 합격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형 과정에 빠진 게 없어야 돼요. 특히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 난 뭐 내가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잘 모르겠다. 자소서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으세요. 그게 맞아요. 내가 안 되면 되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돼. 물론 뭐 꼭 학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과 친구 또는 선배 중에도 기업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 평가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필기는 누가 가르쳐 줄 거 기대하지 마세요. 신기한 게 필기 준비하신 거 있죠? 여러분들도 입사하는 순간 바로 까먹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난대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근데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거는 오히려 더 잘 이해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괴롭히세요. 귀찮아하면 내가 잘 되면 꼭 보답하겠다고 사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평가는 기업,
면접관, 인사 담당자 이런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의 취업은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 해커스 잡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검색해 보시면 다른 이야기들도 많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